T 계정으로 전개하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동일한 예제를 가지고요. 손익계산서와 이제 재무상태표까지 만드는 과정을 이제 학습하고 있죠. 예제를 좀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이제 현금이 들어오고 현금이 나간 거래만 현금이라는 T자 계정에 기입해서 들어온 돈 요 세 개, 요 자리에 들어갔죠. 출금된 돈 출금 자리에 들어가는 거죠. 현금이라는 것만 내 자리로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차변 쪽에 잔액이 많지만 그 많다고 하는 것을 우측에 표시해 주는 거죠. 차기 2월 또는 기말 잔액이라는 이름으로. 자, 그러면 이제 현금은 들어갔잖아요. 이렇게. 그럼 두 번째, 우리 자본금을 좀 볼게요. 한 번이라도 분개가 되면 자기 장부가 생기는 거예요. 그 모양은 T자 모양으로. 자본금이라는 분개가 딱 처음에 계정 과목이 한 개 생기는 순간 얘는 자본금이라는 분개가 될 때마다 이 자본금 계정에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본금 장부가 생긴 거죠. 지금 보시면 분계상에 자본금이 대변에 100 입력됐죠. 분개했죠. 그러면 같은 날짜에 대변에 100이니까 자본금 계정 대변에 100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날짜를 적어줘요. 빈칸이 아깝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현금이라는 계정을 써도 되고 안 써도 돼. 처음에 헷갈리면 쓰지 마요. 얘 때문에 현금이 대변에 분개된 것처럼 오해할 수 있으니까 쓰지 마시고 그냥 빈칸으로 두세요. 그러면 이 중에 자본금은 한 번 분개한 것으로 끝이죠. 그러면 이게 이번 연도 그대로 내년으로 넘어가는 잔액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마감을 해볼게요. 이렇게 마감을 해요. 합계를 내보니까 얘가 합계가 100이야. 그럼 마감을 하기 때문에 100으로 마감을 하는데 이 100만 원은 대변에 그대로 잔액이 내년으로 2월 되네. 얘가 내년으로 그대로 2월 되죠. 내년으로 2월 된다는 것을 써주는 거예요. 이렇게 12월 말에 가보니까 100이 그대로 남았더라. 얘를 어떻게 할 거냐. 차기 2월 하겠다. 그러면 얘가 차변에 있으니까 차변에 이 자본금 계정이 차변에 잔액이 있다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 대변에 100만 원이 남았습니다. 그 잔액을 내년으로 넘기겠습니다. 그럼 내년이 되면 이 100만 원이 그대로 1월 1일 잔액으로 대변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자본금은 잔액이 남아있다면 대변에 있겠지. 차변에 잔액이 많을 수가 없잖아요. 처음에 증가되는 건 대변이니까. 지금 대변의 자본금 내년에 차기 2월 되는 거 보셨죠? 자, 그럼 두 번째 얘도 넣었어, 얘도 넣었어, 얘도 넣었어, 얘도 넣었어, 얘도 넣었어.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차입금을 한번 분개했으니까 자기장부가 만들어져요. 차입금 60만 원이 대변에 분개됐으니까 자기장부 대변으로 60이 들어가요. 날짜는 3월 15일 적어. 옛날에 막 T자 계정 그리고 막 했어요. 손으로 할 땐 하셔야 돼. 그러나 실제로 프로그램을 가지고 뭔가 활용하는 기업들은 이제 이 짓을 안 하지. 이 짓을 안 해요. 자, 차입금 대변에 분개했어요. 차변에 현금이었어. 쓰기 싫으면 쓰지 마요. 자, 차입금 더 분개한 거 있나요? 없죠. 근데 만약에 3월 15일에 이렇게 차입금 내가 빌렸다가 이 중에 20만 원을 만약에 상환했다 해봅시다. 그럼 상환했다면 이렇게 분개가 됐겠죠. 아이고 여기다 쓰면 좀 차입금을 내가 중간에 한번 갚았다. 갚게 되면 이렇게 분개했겠지. 차입금 20만 원이 아이고 아래다 쓰면 그치? 좀 안 보이겠구나. 여기다 할게요. 여기다가 할까요? 여기다가 차입금 20만 원을 당연히 현금으로 갚았겠죠. 아니면 예금. 하여간 자산으로 갚았겠지. 그냥 상상한 거예요. 차입금 20만 원을 갚으면 차입금 분개를 차변에 했잖아. 그럼 갚았다는 얘기잖아. 이 중에 이걸 갚았다는 얘기잖아. 그럼 차입금 장부 차변에 얘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20만 원. 날짜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리고 뭘로 갚았는지 쓰겠지. 만약에 이거였다. 20만 원 있었다고 전제 한번 해볼게요. 그럼 마감하잖아요. 마감하면 토탈 60이고 토탈 60인데 대변은 60이었고 20만 원만 갚았으니까 얼마가 대변에 많은 거예요.
40이 많은 거죠. 그럼 40이 이번 연도에 차입금 잔액으로 남은 거잖아. 이걸 써주겠다 이거야. 12월 말일자로 너 넘어간다. 이런 얘기인 거죠. 차기 2월로. 이렇게 할 건데 지금은 60만 원이 다고 중간에 상환한 케이스가 없으니까 그대로 뭐가 되냐? 그대로 차기 2월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2월 말에 60만 원이 아이고 글씨가 좀 그러네. 차기 2월 60만 원 그대로 넘어가잖아. 근데 여기다 썼다고 차입금이 차변에 잔액이 있다는 거 아니라 대변에 60이 있고 그게 내년으로 넘어간다는 표시를 한 거지. 마감에 흉내를 낸 거지. 결국에는 얘가 그대로 내년으로 넘어간다고요. 장부를 열면 이쪽에 있는 잔액이 그대로 넘어가겠죠. 얘가 여기밖에 없잖아. 그대로 넘어간다고 잔액이. 60만 원 잔액 남았어요. 자 그러면 나 다른 계정. 얘 다 했죠. 그럼 얘하고 얘가 남았죠. 자 수익 한번 넣어볼게요. 수익 수수료 얘 지금 300이죠? 300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차변에 뭐 5월 20 해서 뭐 현금 이렇게 쓰겠지. 자, 근데 이제 주의사항은 수익과 비용이죠, 요거. 수익과 비용은 내년으로 2월 되지 않아요. 이제 그건 나중에 공부할 거야, 천천히. 수익과 비용은 여기 있었어? 그럼 오케이. 알았어. 두 번째, 종업원 급여가 240이었대. 그러면 얘도 종업원 급여라는 이 T자 계정으로 240 들어가고 8월 25일 현금 이렇게 넣겠죠? 얘는 종업원 급여로 들어가고 수익은 수익이라는 계정에 이렇게 T자 계정이 이렇게 들어가겠죠? 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 장부로. 근데 이제 마감하는 방식을 어떻게 하느냐 그거를 자세하게 이제 하나하나씩 또 다른 영상에서 공부를 하실 거고요. 그 다음 내용을 잠깐 보시면 1년이라는 기간 동안 다양한 분계를 통해서 거래들이 파악되면 그 분계들이 중간에 각각의 자기 장부로 옮겨지는 거야. 자기 장부. 현금은 현금, 예금은 예금은, 토지는 토지, 차입금은 차입금 이런 식으로 다 들어가서 이 장부들을 마감해서 우리가 외부정보 이용자에게 보고하고자 하는 그 재무제표가 이제 최종적으로 만들어지게 되거든요. 그 만들어지는 재무제표의 가장 대표가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예요. 그러면 방금 전에 했던 요 내용을 여기다가 한번 접목시켜 볼게요. 저는 전기가 없었다고 하고요. 이날 회사를 설립한 거야. 설립했어? 그러면 나는 처음에 얼마를 내가 내수 중에 얼마를 들고 사업을 시작한 겁니까? 100이죠? 100만 원이 내 돈이었죠. 그걸 현금으로 가지고 있었겠지. 그러면 여기다가 한번 그려보려고 그래. 요 회계 기간에다가 내 돈이 얼마였냐? 기초에. 기초라고 가정하고 기초에 아무것도 없었고 그전엔 처음으로 100만 원으로 사업을 시작했다. 근데 1년이라는 기간 동안 너 얼마 벌었니? 이거라고 그랬잖아. 얼마 벌었니? 손익을 마감하고 싶은데 이 손익은 자기 장부로 들어가서 나중에 이제 손익으로 마감이 되거든요. 손익으로 마감하는 거는 결산 공부할 때 하셔야 돼. 지금은 뭐 그냥 느낌만 갖는 거야. 느낌만. 손익계산서는 대변에 수익이 오고 차변에 비용이 온다고 그랬었죠. 그러면 1년 동안 수익이 대변에 있잖아. 그럼 이 자리에 오는 거야. 300이. 손익계산서는 그걸 손익계로 계산해 주는 거거든요. 종업원 급여가 240이었대. 여기 이제 240이 들어가겠죠. 자, 그러면 질문합니다. 1년 동안 얼마를 벌었나요? 1년이라는 기간 동안 단기에 얼마를 순수하게 남겼나요? 단기 순이익이 얼마인가요는 손익을 마감해야지 알 수 있거든요. 근데 보니까 300을 벌었어. 근데 쓰기는 240을 썼대. 그러면 얼마를 남긴 겁니까? 제가 한번 끊어볼게요. 이렇게 끊잖아? 그러면 수익 중에 240만 원까지는 비용을 커버해 줬어. 그리고도 남긴 돈이 얼마입니까? 60이죠. 여기다가 표시는 하겠지만 이 60만 원을 부르는 이름이 드디어 이제 걔가 되는 거예요. 단기 순이익. 단기
순이익. 이건 총수익. 이건 총비용. 수익에서 비용을 빼면 순이익이 나오는 거지. 순수하게 남긴 돈. 순이익이 60. 그럼 마지막 질문. 너 기말이 얼마 들고 있니? 이렇게 물어봐요. 순이익이 60이야. 나 기말이 얼마 들고 있니? 물어보면 기말이 얼마 들고 있을까? 다 제끼고요. 얼마 벌었니를 얘기하는 거는요. 결국 이건 거밖에 없거든요. 100으로 시작했어. 60 벌었어. 나 그러면 기말에 나 얼마 가지고 있게? 160. 근데 그 160만 원은 무슨 이름으로 부르는 거냐면 자본. 기말에는 얼마 있어? 자본 60. 자, 그럼 뒷장. 이거거든. 제가 지금 한 게 이거거든요. 자, 얘를 이제 이 재무제표인 두 개에다가 제가 한번 기재를 좀 해볼게요. 얘부터 한번 넣어볼게요. 현금은요. 100이 할 때마다 체크를 좀 할게요. 160, 460이었죠. 근데 현금이 240이 나갔었죠. 현금은 그래서 기말에 얼마 남아 있었죠? 현금이라는 자산은 120이었죠. 220이었죠. 됐어요. 두 번째. 자본금은 얼마입니까? 자본금은 100이었죠. 1년 동안. 그다음에 차입금은 60이었죠. 자, 그 다음에 수익은 손익계산서로 가는 거죠. 300. 종업원급여는 240. 여기로 가거든요. 이렇게. 한번 해보는 거야. 직관적으로. 분계한 내역들이 일단 자기 자료로 가야 되는 자기 자료를 다 집어넣었어. 다 집어넣고 나서 이제 얘기할 거. 처음에 우리가 재무제표 등식을 잠깐 얘기할 때요. 손익계산서의 등식은 수익에서 비용을 빼면 이익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해볼까요? 수익은 300, 비용이 240, 순이익은 60. 맞죠? 순이익은 60이죠. 근데 여기서 한번 직관적으로 보는 거예요. 분계 같은 거 버리고. 순이익 60이란 얘기는 수익이 많다는 거잖아. 수익은 어느 쪽이 내 자리입니까? 대변이죠. 300에서 240만 원까지는 적정하게 비용을 다 커버하고도 요만큼 남긴 게 60이죠. 그 다음에 이제 재무상태표를 제가 등식을 얘기할 때 재무상태표는 자산은 부채에다가 자본을 더한 거다. 뭐 이런 얘기 했었거든요. 그럼 자산이 지금 220이죠. 이렇게. 근데 부채가 지금 60이거든요. 그러면 220에서 60을 빼면 얘가 얼마가 돼야 되죠? 자본이 160이 돼야 되는데 100이잖아. 왜 안 맞지? 안 맞아. 왜 안 맞냐? 결산 과정을 통해서 마감해서 넘겨주지 않아서. 보세요. 이 넘겨준다는 게 결국은 이거거든요. 요 그림이거든요. 100으로 출발했어요. 60 벌었어. 그럼 기말에 나 얼마 들고 있어야 돼요? 160. 이 160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 그랬죠? 자산이요? 자본이요? 자본이에요. 자산이 아니야. 자산은 빚도 갖고 있는 거야. 정말 네 돈이 얼마야 물어볼 땐 자본을 말하는 거거든요. 전 지금 자본을 그렸던 거야. 자산은 그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당기순 이익의 영향이 자산에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부채도 들어가 있잖아. 몰라 그건. 다 더해봐야지 알거든. 다시 아래쪽에 마감했어요. T자 계정에. 순이익은 60이야. 손익계산서는 수익인 대변과 비용인 차변을 금액이 일치하면 이상한 거야. 금액이 수익이 많고 비용이 작아야 돼. 그래서 이익이 나야 되는 거야. 반드시 차대가 떠요. 그러면 차변과 대변의 차이가 나는 채로 이 상태로 뜨는 채로 마감을 해야 되냐. 이 상태로 마감할 수 없어요. 손익계산서는요. 잠깐 보세요. 손익계산서는요. 이렇게 보잖아. 손익계산서는 1월부터 12월 31일까지 얼마를 벌었고 얼마를 남겼는지 토탈을 집어넣죠. 그래서 순이익이 나오죠. 그 순이익의 이름은 당기순이익이죠. 당기는 뭐야? 전년도 거 안 들어가. 차기 것도 안 들어가. 당기 것만 들어가. 그리고 그대로 기말자본에 넣어줘. 그러면 당기순이익은 내년으로 2월 됩니까?
2월 되면 안 되죠. 절대 안 되죠. 당기순이익은 이미 재무상태표의 그 결과물을 반영했어. 내년으로 우리가 이월한다라고 하는 거는 재무상태만 가는 거예요. 손익계산서는요. 내년이 되면요. 다시 1월 1일부터 0원부터 카운트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리고 마감하면 끝이야. 대신 손익계산서를 마감할 때 당기순이익은 그 자체로 잔액을 남기지 않고 이만큼 벌었어. 너의 재무상태는 이거야. 던져주는 거예요. 재무상태에다가. 정확하게 누구한테 던져주냐. 내가 벌었으니까 내 돈은 자본이잖아. 내 돈은 자산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자본에다가 던져주고 내일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목이 뭐야? 손익을 만들어준 게 어떻게 됐는지를 계산해 주는 거에 불과해요. 재무상태표는 뭐예요? 계산이에요? 아니요. 현재 재무상태 말 그대로. 너 지금 그래 재무상태 어때? 너 100만 원 가지고 출발했는데 얼마 벌었어? 번 돈이 네 돈이잖아. 번 돈 더해봐. 네 돈 상태를 보여줘. 그게 재무상태거든요. 돌아가 볼게요. 그럼 내가 여기서 어떻게 기재하냐면 60만 원이 당기순이익이 60만 원이 지금 대변에 많잖아. 그럼 이렇게 가는 거야. 이걸 이렇게 해볼게요. 수익 전체 금액 중에 비용이 240이잖아요. 그러면 수익 중에 240만 원은 드러내는 거예요. 번 거 아니야. 그러면 수익 전체 금액 중에 얼마만 번 거예요. 대변에. 60만 원만 순수하게 남긴 거잖아. 그 60만 원을 떼어내. 이렇게 떼어내. 요거를 이렇게 떼어내. 떼어내면 지워지겠지? 이렇게 떼어내서 대변에 있던 요 돈을 이렇게 대변에 있는 돈을 이렇게 떼어내. 떼어내서 이렇게 해가지고 자본한테 던져주는 거예요. 이 자본 밑으로 60만 원이 들어가. 첫 번째 100만 원 자본은 뭐냐? 초기에 내 자본금. 우리 사업할 때 초기 자본금 필요하잖아요. 자본금은 초기 자본금. 60만 원은 뭐냐? 당기순 이익이 내 자본이 된 거야. 그래서 요 60만 원을 부르는 이름을 여러분이 들어보셨을 수도 있어요. 잉여금이라고 부릅니다. 크게 적어볼까? 잉여금 남긴 거야. 뭘? 당기순 이익을. 이게 올해만 당기순 이익이 있으면 안 되죠. 내년에 당기순 이익이 또 생기면 이익은 또 누적되죠. 또 누적되죠. 또 누적되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단기를 쓸 수는 없어. 기업들이 이익잉여금이라고 하는 이 계정에 돈이 있다. 이 얘기는 10년째 사업하고 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익잉여금은 10년째 누적액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본이 토탈 금액으로는 160이 되는 거예요. 잠깐만 여기를 다시 지워볼게요. 자산이 현재 220, 부채가 60. 그러면 요만큼을 떼어내면 요게 지금 160이잖아. 그 160을 부르는 이름은 자본인데 그 자본을 회계에서는 구체적으로 구분하거든요. 약간 지저분해지지만 그건 나중에 여러분이 또 공부하시는 거예요. 천천히. 그 자본의 구성 요소 160만 원을 여기 띄워보면 자본금은 100이고요. 이익잉여금이 6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말 자본은 160이 구성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본이라고 하는 두 글자랑 자본금은 달라요. 자본금은 출자받은 돈, 이익잉여금은 그 외에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의 누적액. 내가 오늘 하루 가게 열어가지고 팔구 사고 막 종업원 급여 주고 뭐 물건 사오고 했는데 그거 다 떼고 순수하게 남은 돈. 요 60만 원 마지막에 내 금고에 뿅 하고 남아있을 거 아니야. 그걸 우리는 회계에서 이익잉여금이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이렇게 160만 원이 결국은 내수 중에 기말에 순수한 자본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과정을 만들어내는 게 회계인 거죠. 모든 건 결국은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하나하나 이제 공부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한 건데 그 과정에서 손익계산서랑 재무상태표를 만드는 게 결국에는 회계의 목적이거든요.
얘를 만들어내는 게 우리의 목적이에요. 근데 그것을 만들어내는 일반적인 과정이고요. 손익계산서는 마감할 때 대차를 자동으로 일치시키지 않아. 그러나 재무상태표는 일치돼. 단, 손익이 마감돼서 넘어와야 그때 일치하는 거야. 손익이 마감되지 않으면 재무상태는요, 마감되지 않아요. 얼마를 벌었는지 넘어오는 순간 대차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신기한가요? 안 신기해. 왜냐하면 이게 여러분이 이제 공부할 내용들인 거죠. 회계는 결국 이 과정을 거치는 건데 중간중간에 다양한 회계 거래들이 일어나 여기에서 하나만 삐끗하면 안 맞지. 안 맞지. 근데 삐끗해도 금방 찾아줘. 그게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이유이기도 해요. 오류 같은 것도 좀 발견해주고 뭐 등등등 그렇습니다. 중간에 손익계산서를 마감해서 재무상태표로 만들어지는 이 과정에 제가 여러 가지들을 좀 생략했죠, 지금. 여러분이 직관적으로 T자 계정을 만들어내는 걸 일단 이해를 하셔야 돼. 그리고 T자 계정을 만들 때 많이 질문하는 것 중에 기초기말 자꾸 물어보거든요. 기초기말이 항상 어떻게 들어갑니까? 이렇게 많이 물어보는데 현금은 자산이잖아요. 자산은 증가가 차변이고 대변이 감소잖아요. 그 얘기는 현금이라는 자산은 전년도에 남은 잔액이 기초에 자산 증가했던 그 잔액만큼 이렇게 넘어오거든요. 그 기초가 이쪽에 오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잔액이 남으면 기말 잔액 또는 차기 2월이라는 이름을 여기다가 표시해 주는 거지. 원래는 잔액이 차변에 있는 건데 얘가 내년으로 넘어간다는 표시하면서 대차를 얼마 금액으로 마감했는지를 보여주려고 이렇게 하는 거고 부채 같은 경우는 보세요. 얘밖에 없잖아. 얘가 그대로 계속 잔액이 대변으로 가는 거야. 내년 기초 잔액이. 부채와 자본은 기초가 대변인 거죠. 그런데 선생님 그러면 수익이랑 종업원금여는 어떻게 되는데요? 이하고내는요. 기초 기말 없죠. 순이익이 재무상태표로 넘어가면 수익과 비용은 제거돼. 없어져. 자연스럽게 제로가 되는 거야. 그래서 비용과 수익은 기초나 기말이라는 것이 전혀 불필요한 계정. 내년으로 넘어가는 계정은 유일하게 재무상태표. 그래서 여기서 남아있는 것 중에 당기순이익을 나타내는 건 기말의 재무상태표를 만들기 위해서 마감해서 던져주면 얘는 사라지는 거야. 스르르. 뭐만 남아요? 얘만 남아요. 그러면 얘가 기말 잔액이 어떻게 돼요? 내년에 그대로 뭐가 돼요? 내년에 기초 잔액으로 160으로 출발하는 거죠. 이렇게 얘가 넘어가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2월 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만 얘기하는 겁니까? 자산, 부채, 자본. 묶으면 재무상태표를 구성하는 계정만 2월 됩니다. 손익계산서를 구성하는 계정은요. 2월 되지 않아요. 손익으로 마감하고 내년이 되면 0원부터 카운트가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제 T자 계정을 사용한 흐름을 좀 봤고요. 자, 그리고 손익계산서랑 재무상태표를 나중에 이제 공부하실 때 얘하고 얘 두 개 중에 뭘 먼저 마감하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뭐겠어요? 얘가 먼저죠. 손익을 마감하지 않으면 재무상태표 자체를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재무상태표 어디로 가요? 손익을 마감하면 재무상태표 자산으로 갑니까? 부채로 갑니까? 자본으로 갑니까? 자본으로 가죠. 그럼 질문. 자산으로는 안 가나요? 이렇게 물어보면 자본에 있는 게 그대로 자산으로 가겠지. 자본 이퀄 자산이잖아. 그러나 자산이라고 하지 않는 이유는 부채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자본이라고 해야지 맞는 이제 설명인 거죠. 우리가 인공지대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분계라는 용어를 계속 쓰는 거냐? 분계가 맞냐? 실제 현장에서는 분계하고 나서 전기를 거쳐서 아주 중요한 장부들을 막 만들고 마지막에는 재무제표를 직접 수기로 하거나 하지 않죠. 왜 안 하냐? 이런 환경에서도 컴퓨터가 자동으로 해주니까. 다 만들어줘. 전기도 해줘.
장부도 다 만들어. 재무제표도 만들어. 그런데 아무리 인공지능 시대라고 할지라도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 분계죠. 분계를 할 수 있어야 전표를 입력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분계가 틀리면 프로그램이 전기를 잘해. 그럼 뭐해? 분계가 틀렸는데. 프로그램이 재무제표를 만들어줘. 그럼 뭐해? 분계가 틀렸는데. 분계가 틀리면 잘못된 재무제표가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컴퓨터가 모든 걸 자동으로 인식한다. 그런다고 할지라도요. 그러니까 저는 뭐 회계사, 세무사 뭐 공부하는 거 좋아요. 좋은데 회계사, 세무사들이 사라질 수도 있겠어. 근데 사라질 것 같진 않아. 왜냐면 이 회계사들이 이제 감사를 한다는 얘기는 개인적으로 어떤 주관적인 인식도 좀 하거든요. 어차피 인간이기 때문에. 탈세는 아니지만 절세할 수는 있잖아. 컴퓨터로 돌리면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진 않아요. 그냥 정석대로 돌리지. 그러니까 얘가 필요해. CPA 필요해. 필요해. 뭐 분식회계를 잘한다 이런 뜻이 아니라 여러 가지 방법에서 다 필요해. 그런데 아무리 컴퓨터가 모든 걸 다 해줘도요. 처음에 영수증이 이렇게 오잖아요. 영수증이 오면 이게 이제 얼마인지를 보고 이게 누가 먹었으며 이게 적정한 증빙인지 확인하고 이게 접대비로 가야 되는 건지 복리로 가야 되는 건지를 인공지능이 아나? 인공지능이 물어봐. 띠디디딕. 접대비십니까? 복리후생비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나? 못 물어보죠. 이거를 내가 접대비로 넣어야 할지 복리로 넣어야 할지는 누가 인식해요? 여전히 사람이 하는 거예요. 사변과 대변에 무엇을 얼마를 어디에다가 어떻게 인식할 것이냐 직접 수기로 할 수 없는 문제가 있긴 하지만 컴퓨터가 아무리 있어도요. 그것을 못해요. 여전히 직접 수기로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입력은 하되 입력이라는 컴퓨터는 활용하되 이 자체를 어떻게 인식해서 입력할 것이냐는 여전히 사람이 해야 되죠. 그리고 또 하나 회계 처리를 컴퓨터로 하는 기업은 분계라는 말보다 손으로 안 하니까 전표 입력한다 라는 말을 대신해서 사용하고 있고 그래서 뭐 분계라는 말이 예전 말이다. 그렇지 않아. 그냥 분계하는 거야. 분계라는 말이 어떻게 사라집니까? 결국은 이 모든 게 분계라는 이 행위를 통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근데 분계라는 말 대신에 요즘에는 이렇게 많이 좋아하죠. 뭐 그냥 회계 처리하시오. 이 말이 분계. 다른 말로는 전표 입력하시오. 라는 말이 분계. 전기를 한번 알아봤는데요. 이 전기라고 하는 게 T자 계정에다가 옮기는 것 자체를 알아야만 조금 더 급수가 좀 높은 급수의 시험을 준비할 때 아주 큰 도움이 돼요. 그냥 간단하게 분계만 하고 전기하는 건 모르고 가야겠다 그러면 언젠간 어떤 문제에서 턱 하고 걸리거든요. 그것들을 연습하기 위한 뭐 학습이라면 충분히 여러분에게는 또 의미가 있는 영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